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코인과 주식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트럼프의 정해진 시간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분명히 튀어나와야 할 인간 지표들이 드디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더 헤이즈고요. 또 다른 한 분이 피터 브렌트 이런 분들인데요. 아더 헤이즈가 먼저 등장을 했네요. 자,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고블린 타운이 오고 있다. 고블린이 이제 괴물, 도깨비 이런 거니까 떨어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자기만의 이유로 이제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더 헤이스요.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것과 투자로 돈을 버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친구는 티셔츠 팔아서 돈을 벌고요. 자문료로 돈을 벌고 예전에 비트맥스 이 설립한 걸로 돈을 벌지 이런 걸로는 투자로는 제가 볼 때 실력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친구의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투심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최근에 24시간 기준으로 무려 10억 달러 가까운 선물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 20억 달러 정도 청산이 됐었는데 또 10억 달러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상방에 베팅을 했던 이 탐욕에 찬 돈마저도 무자비하게 시장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청산시키고 난 다음에는 보통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흉흉해지니까 저희 채널에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심지어 이더리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댓글을 보고 저는 정말 있는 힘껏 제가 현금을 10% 정도 유지를 한다고 노력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바닥이 날 정도로 저는 최근에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없어요. 한 움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예전에 강조드렸던 해지 자산이죠. 삼성전자나 이런 거를 팔고서라도 살 정도로 이제 좀 대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이 먹었다. 이제 좀 올라갔으면 저도 좋겠다는 바람을 바래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코인과 주식을요, 현재 고의로 저는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대라 하면 관세 전쟁입니다. 제가 전쟁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별게 아닌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트레이드 워라고 하잖아요. 전쟁 중이다. 전쟁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자, 트럼프가 새벽에 폭탄 발언들을 막 쏟아냈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도 25%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4달 시행인데요. 요거 4달이라고 해봤자 3월 초입니다. 한 3월 4일경부터 25% 때리겠다. 이게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공포의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지 않나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또 멕시코, 캐나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은 사실 더 트럼프에게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추가 관세 10% 이거는 맛보기였고 대중 위협 3종 세트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컸어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멕시코, 캐나다만 나왔는데요. 이걸 보시면 멕시코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위협 세트. 25% 관세 피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25% 때릴 거거든. 근데 요거 조금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해라. 그러면 내가 깎아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멕시코가 지금 뭔가 선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안 들고 오니까 지금 너무 미국이 답답한 나머지 야 이렇게라도 해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 이유는 중국이 워낙 예전부터 관세를 두드려 맞다 보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원천 끊어버리기 위해서 야 멕시코 너네도 중국에 관세 부과해. 이렇게 지금 답답하니까 답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요. 관세를 때리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선물을 가져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외국투자위원회에 중국 투자 억제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중국의 많은 또 기술주들, 뭐 핀도더, 징둥닷컴 뭐 이런 쪽들 죄다 한 7에서 8% 정도 어제 떨어졌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산 배를 이용한다면 수수료 더 매길 거야.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중국산 배를 뭐 씨가 말려버리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선박 주식들도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새벽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 겨냥해서 새로운 신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도 굉장히 센데요. 뭐였냐면 이란과 엮여 있는 이란의 석유와 엮여 있는 모든 나라들 뭐 한 30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뭐 가봉, 뭐 아프리카에서 30개국을 제재하겠다. 뭐 이익 자체를 동결시켜 버리고 미국 내 영토, 미국 사람들과 거래를 금지시키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지금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게 발표가 빵빵 되니까 이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요. 선물이 끊겼다. 내가 분명히 일주일 시간 줬고 한 달 시간 줬는데 왜 선물이 예전에 일본처럼 대만처럼 안 들어오지? 일주일 줄게. 얼른 내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뭐 상호 관세는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다고 보지만 지금 멕시코, 캐나다는 일주일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관세 전쟁. 전쟁을 하면 서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 싸우고 이기려고 지금 마지막 뭐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차갑게 반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트럼프가 이를 악물고 지금 작심을 했어요. 상승은 뒤로 미루고 상승을 트럼프가 싫어할까요? 코인 대통령 된다고 하고 뭐 모든 재산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있는데 상승을 싫어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상승을 뒤로 미루고 지금 하락을 감소하고 있는 정황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호재들이 우리가 못 느끼셔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SEC가 로빈후드도 예전에 때렸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소송을 사업조사를 종료시켰다. 코인베이스도 소송 종료시켰다. 오픈시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도 잡았거든요. 웰스 노티스 날렸는데 종료. 그리고 컨센시스도 소송 종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SEC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졌는데 지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생각이 들고요. 또 태스크포스가 이 우에다죠. 우에다 이 대행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계속 크립토 인사들을 만나면서 뭐 스테이킹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다. 호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든지 스테이블도 굉장히 중요하다. 스테이킹도 중요하지만요. 이미 판은 벌어지고 있어요. 법안은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지만 크라켄도 스테이블 코인 지원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USDC나 뭐 유럽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두바이에서 첫 합법 스테이블 코인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USDC도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서클 USDC에서 많이 쓰이는 순위별로 또 이 코인들도 한번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아마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통 금융의 헤지 펀드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타델 증권, 테라루나를 블랙락과 시타델이 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요.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타델 증권이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에 마켓 메이커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본격 진출을 한다. 기존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꽤나 대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는 거 봤더니 코인베이스 글로벌,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등 이제 메인 거래소인데 일단은 미국 외 지역부터 마켓 메이커를 하다가 점점 세력을 키워간다는 건데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시타델은 뭐 공매도 치는 것도 돼가고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인데
일단은 이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했으니까 이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겁니다. 공매도를 아무리 잘 치고 뭐 이렇게 기술이 좋더라도요. 개미들이 안 들어오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으면 본인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장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겠지 아니면 시즌이 종료됐고 끝났는데 굳이 끝나는 마당에 엄청난 힘을 들여서 마켓 메이커를 조성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불장은 저는 대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지금 크립토 차르 데이빗 sak스가 분명히 2월 15일자로 본 몇 가지 중대사항 발표 예정이라고 했었잖아요. 저도 뭐 정말 커밍순 할 줄 알았는데 지금 10일이 지났는데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트럼프나 어떤 사람 선에서 좀 막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할 걸 다 해결을 한 다음에 뭐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이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든 뭐 SEC 위원장 윈준이든 여러 가지를 좀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지 않나. 지금 뭔가 계획이 약간 수정된 게 그래서 제 눈에는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월 20일자에서도 SEC가 지금 위원장 인준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뭐 ETF도 지금 산더미처럼 쌓였고 소송은 근데 거의 다 지금 취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게리 겐슬러가 떠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준을 안 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에 인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어, 약간 호재를 딜레이를 시키는 이유를 결국은 볼 때 트럼프가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불공평한 뭐 관세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거두고 뭐 전리품을 챙기고 빨대를 다 꽂은 다음에서야 이제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이 친구가 기준금리 인하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전에 뭐 1월 달에 했었지 최근 들어선 하지 않고 있고 또 뭐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즉 작정을 하고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완화책을 쏟아내리라 예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이더리움의 17년 차트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 이더리움 차트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에 포트폴리오는 약 20번 정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더리움 차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렸던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엄청난 강세장 중에 17년도 강세장이었고요. 25년도 강세장입니다. 분명히 강세장 중에 당시에 17년 이더리움은 6,000원에서 235만 원까지 무려 391배 올랐지만 중간중간에 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99%가 빚 혹은 큰 손실을 본 채 떠났기 때문에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강세장 중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하락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락장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량 알트코인에도 분명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변동성을 잘 이해하시고 또 과거의 실패 경험을 통해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극소수만이 알트코인으로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잘 실행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